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경자유전 해법 소개 1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간 책이 나왔습니다.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전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신명식 씨가 저수를 한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자, 이 책의 전체 목차를 보면, 자, 1부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에서부터 7부 농업통계의 오해와 진실까지 총 7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 1부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입니다. 자, 다른 파트도 읽어볼 만한데, 일부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에서 쟁점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책에서 일부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를 집중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의 목차. 자, 1장 대규모 농지 전용은 반드시 공공개발로. 2장 사회 전복이 두려워 토지 공개념 도입한 노태우. 3장 1년 만에 농지 5,280만 평이 사라졌다. 4장 농지 투기의 온상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 5장 쌀값 직불금 오르자 농지값 임차료도 껑충. 6장 상속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제한해야. 7장 공공임대농지 시설 대폭 늘려야. 자, 이렇게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번 1편에서는 1장, 2장, 3장까지만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2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농지 전용은 반드시 공공개발로. 자, 책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책 내용에는 첫 번째로 대장동 화천대유 개발 사업 이야기의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교훈이죠, 교훈. 두 번째로 공공개발 이익으로 공공임대농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토지 수용을 하는 국가 사업의 경우에는 이 토지 수용하면 이익이 크게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어차피 국가가 시행한 것이기에 그 이익은 국민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 이익금으로 공공임대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팅 제가 추가 설명 및 의견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대규모 농지 전용 핵심은 결국에는 주거난 해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는 것이 대규모 농지 전용인데, 자, 첫 번째 아파트는 지금 땅은 국가 소유. 자, 공공개발로 짓는 아파트들 앞으로는 땅은 국가 소유로 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저는 이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자, SH 김헌동 사장님의 주장인데, 자, 건물만 분양을 해서 50년에서 1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자, 이렇게 하면 일반 아파트나 건물만 분양한 아파트나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자, 아파트의 땅은 대지권으로 묶여서 개인이 마음대로 어떻게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반쪽 땅입니다. 자, 토건족들이야 아파트 대량으로 저렴하게 찍어내는 제품인 아파트를 많이 팔면 막대한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아파트 좋다고 홍보를 하고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지만,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파트의 대지권, 공유지분 땅은 반쪽짜리 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건물만 분양을 해서 50년에서 100년 사용권을 주면 그러한 토지 임대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반쪽짜리 아파트 누가 분양을 받나라고 하시지만 막상 저렴하게 그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청약을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은 이런 거 1000% 들어갑니다. 1000%. 내가 그 도시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아마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만 된다면. 자, 두 번째로 지금 공공개발을 하면 어차피 저렴하게 분양을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이익과 그 다음에 토지 임대 수익이 꾸준하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익으로 국가 소유의 임야를 절송토해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자. 자, 그러고 나서 농업인에게 임대를 하자. 이게 저의 그 주장입니다. 자, 그 전에 선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 재산세를 좀 중과를 좀 세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땅을 사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낚시하죠. 그냥 낚시. 언젠가 개발되면 터져라. 그때 나는 막대한 수익을 얻겠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땅을 마구마구 삽니다. 자,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땅인데 나는 쓸모도 없으면서 그냥 사두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들, 그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를 매긴다면 아마 많은 물량들이 경매로 나올 것이고 그것들을 몇 회 이상 유찰되면 국가에서 매수하게끔 제도를 만들면 아마 국가에서 그 임야를 대량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공익용 보전산지, 공익용 보전산지는 일반인들이 뭐 그 땅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공익용 보전산지 아마 대량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그 공공개발 이익을 투입을 좀 해서 국가 소유의 공익용 보전산지에다가 절송토 작업을 해서 농지를 확보를 한다면 베스트라고 저는 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그 까만 선이 그 원지반의 그 모양입니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리고 빨간색 선이 계획고입니다. 계획고. 나중에 절성토 공사가 끝나고 나서 땅이 그 땅의 모양, 땅의 높이 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절토를 해서 낮은 곳에다가 성토를 하는 이 작업이 다 완성이 되면 자, 글자 보지 마시고 그림만 보시면 그림과 같이 됩니다. 자, 조금 뭐 표고는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으나 평평하고 넓은 땅이 조성이 됩니다. 자, 임야가 이렇게 평평한 땅이 되면 굉장히 사용성이 좋아지죠. 자, 이런 땅을 만들어서 국가가 소유하면서 농민에게 임대를 해주고 자, 그리고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면 이 땅들을 긴급하게 택지로 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뭐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토지는 하루아침에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단독주택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 아파트와 같이 단시간 내에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부동산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는 좀 다릅니다. 자,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충분히 넓은 땅이 있다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2년 정도면 공급 가능하죠. 원래 있는 땅에다가 발주 바로 내서 짓기 시작하면 완성과 동시에 입주를 순차적으로 시킨다면 탄력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가능한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토건족들이 좀 장난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자,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그 주거 문제를 단독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파트로 해결한다면 이 주거 불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그 도로 닦지 말고, 자, 임야를 닦아가지고 대량으로 그 농지를, 국가 소유의 농지를 확보한다면 이거 뭐 농민도 좋고 뭐 주거 안정까지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장이 좀 길었는데, 자, 2장 사회 전복이 두려워 토지 공개념 도입한 노태우. 자, 첫 번째 책 내용을 보면 노태우 정부 도입한 토지 공개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개발 이익 환수법인데 한마디로 신도시 개발 이익의 50%를 환수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를 3년마다 조사해서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니까 실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3년마다 조사를 해서 오른 가격의 50%까지 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자, 약간의 그 정비를 하면 합헌도 가능한데, 어차피 자, 전통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자, 권력층에서 토지로 후루룩 짭짭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위헌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위헌이 난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도 약간만 바꾸고 해서 합헌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위헌 판결이 나고, 그리고 나서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를 합니다. 자, 이때는 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폐지를 했는데, 자, 그 이후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났죠. 뭐 결론적으로는. 자, 그리고 3번 택지 소유 상한제. 자, 6대 도시에 대해서 가구당 대지 200평 이상 취득 시에 허가받고 취득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5년 안에 개발 안 하면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방법론상 위헌이다라고 해서 뭐 보완하면 얼마든지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이후에 보완하지 않고 이 제도도 사라집니다. 자, 1번, 2번, 3번 개발이익환수법,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모두 시간 지나면서 다 유야무야 되면서 지금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만들어 왔던 거죠. 자, 이번 정부에서까지 믿었던 촛불 정부마저 부동산으로 윗선에서 엄청나게 후루룩 짭짭 했습니다. 자, 그게 현실입니다. 자, 보면은 의외죠, 의외. 그 군부 정부, 그래서 5.18 관련된 어떻게 보면 관련자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노태우 대통령이 오히려 그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김대중 대통령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말아먹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착각하지 말자. 자, 첫 번째, 토지 공개념 도입한 노태우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애국자였다. 자, 절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노태우 대통령. 자, 애국자 맞습니다. 정말 애국자입니다. 이거 뭐 다른 동남아 또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이상한 대통령들처럼
토지로 이분이 만약에 후루룩 짭짭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자, 이분이 중심을 잡고 공개념 좀 도입해서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재평가해야 된다. 자, 2번 위정자들은 항상 땅을 많이 소유한 자기들 편에서 입법과 행정을 해왔다. 자, 이번 정부도 예외 아니다. 이번 정부는 엄청나게 해먹었다.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해먹었고, 자, 야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여당, 야당 합작품으로 엄청나게 해먹은 것이 이번 정부입니다. 자, 3장 1년 만에 농지 5,280만 평이 사라졌다. 자, 첫 번째 책 내용 보겠습니다. 자, 2020년 기준 국토 면적 1,004만 헥타르 중에서 농지는 156만 4천 헥타르 정도. 자, 환산하면 국민 1인당 경지 면적이 92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2번 2020년에 농지 1만 7,429 헥타르. 자, 5,280만 평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년간을 통틀어 놓고 보아도 14만 헥타르, 1년 평균 1만 4천 헥타르 정도의 농지가 매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농지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해서 더는 농지가 사라지는 일을 방지하자라고 합니다. 자,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년간 14만 헥타르가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자, 그 이야기는 주택 공급이 엄청 낮다는 겁니다. 자, 주택 공급이 엄청 낮는데 왜 부동산이 그 난리가 났는가? 자, 그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죠. 특히나 우리 사회의 그 상층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패했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인구가 이제 줄어들 건데, 인구가 줄어들어도 주택 공급 문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발생을 할 수 있는가? 자, 바다 옆에 있는 넓은 평야에 홍수 어지간하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에 비가 오면 토사 유출되고 다리 무너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평지처럼 1가구 1주택만 유지를 하면 주택 문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산과 같습니다. 산. 거기에 비가 내리면 홍수 터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토건족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주택 문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자, 2021년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지금과 같은 주거난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향후 또 농지를 줄인다면, 자, 그것은 화천대유 연계 세력의 소행일 수 있다. 자,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농지 총량 관리제. 제가 봤을 때는 농지 총량 관리제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농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농지 총량 관리제가 아니라 농지 증산 관리제를 채택을 해서 1년에 1,000헥타르라도 조금씩 늘어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임야 개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아유, 기네요.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1장, 2장, 3장. 3장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4에서 7장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